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24년 8월 17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걸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등락이 좀 있나요? 네, 등락폭이 전혀 없이 전주와 동일하게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를 개인 소형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2,95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65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를 개인 중형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2,75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은 16톤 초과 이 차량 넘버 대금은 3,65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출애라는 6,500만원, 덤프 오더는 3,3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에 일반 5톤이나 일반 11톤 넘버는 개인 중형에 속하기 때문에 2,75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 예. 개인 소형 전기차를 신설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라는 것은 전기차로 가는 넘버는 쉽게 말해서 일반 개인 소형 넘버 디젤이나 LPG 차량에 붙어있던 넘버가 개인 소형 전기차로 다시 올라타게 되면은 갈아타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그 넘버는 일반 디젤 차량이나 LPG 차량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네. 그때부터는 전기차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전기차는 지금 영업용으로 해서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거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전기차로 간 남바는 다시 전기차로 팔기 때문에 가격을 좀 저렴하게 파는 거죠. 네. 예. 덤프 5톤은 가격이 내렸습니다.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덤프 5톤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침체되고 덤프 5톤의 영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남바를 사시는 분이 없는 거죠. 네. 없기 때문에 팔려고 나온 매물은 맞는데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죠. 예. 덤프 5톤하고 건설 경기하고 관련이 있나요? 예, 당연히 있죠. 덤프 트럭은 5톤 덤프만 있는 게 아니고 대형 덤프도 있고 적은 소형 덤프도 있는데 덤프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사장에 이제 투입돼서 자재를 실어 날리는 거죠. 토사를 실어 날리거나 운반할 때 쓰기 때문에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예. 다음 주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영업용 화물차 넘버 시세는 이 틀에서 큰 변화 없이 이 가격대를 그대로 유지해서 지나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보면 화물차 시세가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원래 찬바람이 나면은 가격이 소폭 상승을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승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경기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예. 이번 주 거래량하고 저번 주 거래량 비교 좀 해주십시오. 개인 소형 위주로 좀 나갔고요. 개인 소형이 4대 정도. 그 다음에 개인 중형이 2대 정도. 그 다음에 대형이나 중대형은 한 대도 매매가 안 됐고요. 전기차가 한 대가 매매됐고 그래요. 그리고 거의 요즘 같은 경우는 휴가철이다 보니까 그렇게 경기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분인데 나이가 70살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분은 본인이 2006년도 차량을 포터 차량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차를 본인이 자가용으로 쓰던 차인데 연식이 좀 오래다 보니까는 번호판을 국회에서 붙여야 되는데 이 영업용이란 것은 번호판을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차량 등록증의 연식을 따라간다고. 쉽게 말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2006년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아래 번호가 필요한데 그 오래된 번호가 없었는데 우리가 2003년도 코란도 번호판이 와가지고 마침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저희 사무실에는 우리 아들이 이전을 해서 다 마무리를 해주고 다녀요. 전국으로. 근데 양평을 가서 그분하고 잘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양평까지 왔으니까는 양평 해장국 한 그릇 먹고 가라 해가지고 양평 해장국 한 그릇 얻어먹고 왔다고 그래요. 일도 잘 처리해주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차가 아직 쓸 수 있으니까 본인 차에다가 비용 안 들어가고
영업용의 경력도 없고 나이도 있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해서 거기다 붙인 거예요. 예. 대표님, 그러면 이제 화물차가 여름철에는 좀 한산한 편인가요? 그렇죠. 여름에는 아무래도 물동량이 좀 줄어들죠. 네네. 산업 경제가 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또 여름에 덥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수익이죠. 예. 네. 요즘 화물 경기가 없다 그러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출근할 때 보면은 인천교라는 그 다리가 있거든요. 네. 다리 밑을 지나서 고속도로 빠져서 다리 밑에 오는데 통상적으로 콜바리하는 차들이 7대, 8대가 다리 밑에 쭉 서 있어요. 네네. 적은 차부터 큰 차까지 서 있는데 제가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다리 밑에 가서 기사분들하고 음료수도 하나씩 줘가면서 얘기를 해요. 요즘 일이 좀 어떻게 돌아가냐, 벌이는 얼마나 되냐, 콜 나오는 양은 어떠냐 물으면 이분들이 한결같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너무나 일이 없다. 힘들어서 못 오겠다. 접지도 못 오고 안 하자니 그렇고 접지도 못 오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네. 예. 지금은 또 일이 없어서 어려운데 또 화물 일이 많으면 또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문제잖아요. 화물 일이 많아도 지금은 기사 유입이 힘들 거예요. 아, 네. 그동안 벌이가 안 돼서 기사분들이 이걸 다 포기하고 다른 타 업종으로 변경을 했는데 뭐 특별하게 엄청난 이슈가 생겨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젊은층 유입, 기사분들 유입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네. 지금 현재 있는 분들로 해서 유지가 되는 거지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예. 얼마 전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 1톤 화물차 시장에서 LPG 차량 판매가 늘고 전기차 판매가 하락했다고 그래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디젤차 같은 경우는 생산이 중지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대한차종은 LPG냐 전기차냐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전기차는 지금 사가지고 가시면은 동네에서 택배 외에는 맞질 않아요. 장거리를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디젤차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디젤차도 많이 나가질 않아서 지금 제조사에서 생산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많아요. 네. 그렇게 그만큼 차 판매도 더디다는 얘기죠. 예. 전기차가 법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곳이 있나요? 전기차는 지금 택배 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디젤차를 다 썼는데 앞으로 대패차는 전기차로밖에 안 해준다는 거 하니까는 이제 전기차는 쓸 용도가 택배 외에는 쓸 용도가 없어지는 거죠. 네네. 예. 그 신문 기사에 보면은 1톤 LPG 차량이 출력도 좋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실제 그래요? 출력은 좋은데 디젤만큼 생산성이 안 맞다는 얘기죠. 힘이 아무리 줘도 디젤만 못 오고 디젤 같은 경우는 손쉽게 어디서든지 충전도 가능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장거리 가도 기름 걱정 없이 가는데 LPG 차량 같은 경우는 무거운 짐을 싣고 고속으로 장기간 주행을 하고 그 엔진에 바로 시동을 꺼버리면 엔진이 무리가 가는 거죠. 네. 근데 일부 기사분님들은 그런 상식을 아시는 분들 많지만은 일부 상식이 없는 분들은 고속 주행을 해서 짐을 싣고 고속 주행을 해서 휴게실 가면 그냥 바로 시동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엔진에 무리가 가서 장기간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죠. 고장률도 많아지고. 예. 보통 뭐 차 휴게소 들어가면 바로 꺼버리는 거 아니야? 공회전을 좀 시켜줘야 돼요. 공회전을 최하 5분 이상을 시켜줘야 그동안 고속으로 갔는데 엔진을 좀 식혀준 다음에 시동을 꺼야지 엔진이 잔뜩 열 받았는데 꺼버리면 이거 열을 식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도착지에 도착해서 공회전을 시키면 팬이 돌아가잖아요. 팬이 돌아가면서 엔진을 과열된 거를 내려주는 거죠. 예, 그것도 상식이에요. 예. 대표님. 예. 그러면 전기차의 단점은 뭘까요? 전기차의 단점은 일단은 충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짧은 거. 네네. 서울에서 출발해서 인천이나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방 완도나 진도까지 내려갔을 때는 한 번에 못 가고 3번 이상 충전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거. 네네. 올라올 때도 똑같이 3번 이상 충전해야 올라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충전하는 시간 다 뺏겨버리면은 일을 시간이 줄어들다고. 그리고 며칠 전에 완도에 계시는 분이 저희한테 전기차를 팔고 LPG 차량으로 바꿔가지고 가본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충전소마다 가서 휴게소마다 가서 전기차 충전을 하다 보니까 일반 자가용들한테 미안하다 이거예요. 가면은
1톤 트럭들이 충전기에 6대, 7대가 꽂혀 있으면은 일반 자가용들은 충전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미안하더란 얘기예요. 그분 얘기는 더 미안하더란 얘기예요. 그게 충전 여건이 안 따라주니까. 네. 예. 굳이 1톤 전기차 그 장점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 장점은 연료비가 좀 적게 들어간다는 것. 그 이외에는 지금 현 상황에는 전기차가 맞질 않는 거죠. 그냥 맨날 이슈화 되는 게 전기차잖아요. 네네. 불나고 급발진하고.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획기적으로 개발돼서 한번 충전하게 되면은 500km, 1000km 갈 때까지는 전기차가 당분간은 고전할 거예요. 네. 예. 화물차 시장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LPG 차량 그밖에 선택할 게 없네요, 그죠? 디젤 차량, 중고 차량을 선택하시거나 LPG 차량으로 가시는 방법에는 없는 건데, 지금도 디젤 차를 굉장히 선호를 하세요. 네네네. 디젤 차를 연식 좀 괜찮고 키로수 짧은 거를 신차 가격 비슷한 수준이라도 그 디젤 차를 원하세요. 네. 예. 그럼 디젤차하고 LPG차 선택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지금도 디젤 차 선택하는 분이 60이라고 보면은 LPG는 한 40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도 디젤 차가 압도적인 거죠.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 화물차 시장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에게 디젤차로 갈 건지 LPG차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언 좀 해주십시오. 본인이 차량을 가지고 계시면은 본인 차량 디젤차로 가는 게 제일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LPG로 갈 건가 디젤차로 갈 거냐 하면 디젤차를 구입할 수 있고 연식 좋고 키로수 짧은 거 있으면은 디젤차로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최후의 방법이 LPG 차량인데 LPG 차량은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좋다는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고 디젤 차는 이미 검증이 됐고 기름 넣기도 편하고 LPG 차량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디젤 차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4년 8월 17일입니다.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큰 변동이 없고요. 1톤 화물차 시장에서는 LPG 차량이 판매가 늘고 전기차 판매가 하락한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디젤차가 있으니까 화물차 시장에 처음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자신 입장에 맞는 디젤차나 LPG 차량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